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4,8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마이너스, 리플 솔라나 하락, 에이다는 플러스고요. 드디어 애플까지 3분기 빅테크 어닝 종료되었고, 애플은 애프터장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하락 오면서 코인 역시 횡보 중입니다. 미국 증시 장중에는 하루 전 파르장 비둘기적 발언으로 나스닥 상승했지만 애프터 하락으로 좀 더 미국 증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코인투십은 테더 도면스 추세선 뚫고 내려온 거라 한 방에 빠지지 않을 듯 하지만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나스닥 상장된 코인거래소 코인베스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래 코인 시장 전망할 수 있는 지표죠. 애플 어닝 소식 전에 우리 리플 호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리플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내 사용 승인을 받았다.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5일에 신청했었다고 리플에서 발표는 했었는데 당시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 주춤했고 크게 주목은 못 받았고요. 7월 리플 부분 승소되기 전에 5월에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소송으로 미국 판매 안 되니까 중동으로 리플이 간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죠. 갈링하우스 5월에는 미국 절대 안 떠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리플 가격도 크게 안 움직이고 소송도 두각을 못 보이면서 신뢰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7월 14일 리플이 SEC와 재판에서 부분 승소했고 10월 미국 법원의 SEC 리플 항소 기각까지 코인 시장 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리플하고 SEC 합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고요. 중동에서 사우디랑 UAE, 두바이가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리플의 장기적인 확장에도 긍정적인 소식이죠. 확장 뉴스 나오면 호재이긴 하지만 단기 리플 가격에는 크게 기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좋은 뉴스로 인식 긍정적이게 나오다가 11월 9일 SEC와 합의까지 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리플 가격 폭등을 하는 거죠. 10월 14일 토레스 판사 SEC 항소 기각하고 12월 9일까지 합의해라고 제안해둔 상태입니다. 리플이나 SEC 어느 한 측에서도 합의 거절한다면 토레스 판사가 다시 일정을 맞추는 거고요. 10월 14일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로 리플의 부분 승소 이야기는 했지만 리플의 기간 판매는 여전히 문제되면서 SEC는 그에게 합의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합의가 극적으로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최근같이 알트코인에 자금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 타결되면 리플 가격도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대신 리플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SEC가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입니다. 7억 7천만 달러로 원화로 1조가 넘고요. 리플이 총 현금 캐시를 1조 4천억 가지고 있는데 합의금 1조 내고 나면 소송 종료된다고 해도 리플의 승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금 규모를 낮춰야 되는 거고 합의 금액이 1억 불 정도만 돼도 리플 가격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경투에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람 반드시 해두시고요.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애플 실적은 비트는 했지만 4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했고 자세히 어닝 분석을 해보면 이번 어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장 마이너스 3% 빠지다가 하루 전 파르장 긍정적인 발언으로 약간은 반등 오는데 이번 실적 가장 문제되는 점은 애플의 중국 판매량이고요. 중국에서 애플 매출이 20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이다 애플 측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화웨이 신제품 나오고 애플의 매출 감소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국유기업이고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중국산 SMIC 반도체를 사용하고요.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스마트폰 통한 소비가 필수적이고 화웨이를 소비 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내 애플 매출 줄어들면 화웨이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10월 중국 애플 협력사 폭스콘 세무조사를 하는 등 중국 내 애플 경제가 심상치 않고요. 중국 말고 인도로 생산하고 판매처 돌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3대 경제 규모 가진 중국을 포기하는 것은 애플 주가에도 부정적입니다. 10월 13일 애플의 신제품 맥표 발표에서 압도적인 성능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는 찾고는 있는데 맥북 3분기 판매는 컨센서스를 크게 미스했고요. 아이폰 판매도 컨센서스 거의 부합했고 애플 액세서리 판매에서는 어닝 미스한 상태입니다. 애플의 액세서리 너무 비싸기 때문에
때문에 중국산 짝퉁을 많이 쓰는 거죠. 그나마 선방한 분야가 서비스로 애플페이 앱스토어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내 파이 감소하는 것이 애플 어닝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의 희망은 영업 마진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마진율은 30%로 작년 27%보다 더 성장했고 컨센서스 29%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애플이 비싸게 팔아서 맥북이나 액세서리 안 팔린다는 거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애플이 화웨이, 삼성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많다는 거고요. 애플이 이후 중저가 제품 라인 만들거나 고가 제품 가격을 조금만이라 인하를 해주면 마진율은 줄어들겠지만 판매량 늘어나면서 매출은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4분기 연속 매출 감소했지만 마진율 끌어올리면서 여전히 애플했다 볼 수가 있죠. 이번 어닝에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애플의 중장기적인 방해 요인인 중국 정부와 화웨이라는 겁니다. 애플 고점 구간이 화웨이 성능 올라오기 시작하던 구간인데 주가 고점 찍었지만 화웨이 충격으로 인해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줄어들고 마이너스 50% 주가 하락 온 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미국 경제가 좋아서 애플 주가 따라서 상승했지만 지속돼 중국 스마트폰 득세로 3년 넘게 힘없이 움직였습니다. 애플 주가는 2020년 코로나 전에 $50였는데 코로나 이후 3배 넘는 급등이 났고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 판매 못하게 하고 코로나로 애플의 판매량까지 증가하니까 주가가 폭등했던 거죠. 중국 반도체 화웨이 판매량에 대해서는 지켜는 볼 필요 있겠지만 애플의 중국 영향이 향후 작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애플의 분기 성장률을 보면 3분기 0.7%로 2021년 여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마이너스 성장 횡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최소 2010년과 같은 급격한 성장하는 구간은 이제는 아니라는 건데 내년 나올 MR 헤드셋이나 생성형 AI가 어떻게 출시될지가 관건입니다. 보다 혁신적으로 나오면서 새롭게 애플의 성장률을 끌어올려줘야 되죠. 그리고 애플하고 같이 우리 코인판 대장주인 코인베이스 실적이 났습니다.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비트로 올해 2월 4분기 어닝부터 해서 순이익 적자 폭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대로만 가면 내년 2월 되면 순이익이 플러스로 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인베이스 3분기부터 코인 선물 마진 거래도 실시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순이익 상승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이번 어닝에서 순이익은 긍정적이었고 코인 가격 횡보하면서 트레이딩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USDC 스테이블 코인 팔아서 비거래 수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어닝에서는 막 시작한 선물 마진 거래 수익이나 내년 예정인 비트코인 현물 ETF 새로 신규 서비스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내년 1분기 5월쯤 되어야 현물 ETF 영향이 있어서 4분기에도 실적이 크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쯤 되면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포함된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가 있죠. 하우존 FOMC에서 파르자 완화된 발언으로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중에 플러스 8%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플러스 6%등 금리 영향 많이 받는 주식들 빠르게 반등을 했죠. 그런데 애플의 어닝 발표되고 마이너스 4% 재하락하면서 실적 감소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점유율 1%로 낮아지고 코인베이스가 독점 중입니다. 2021년에는 FTX하고 미국 점유율을 나눠 먹었지만 FTX도 파산된 마당에 코인베이스가 미국 거래소의 핵심이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올해 4월 코인베이스 주가 $80 여기 상승할 때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은 보유 주식 5분의 1 매도를 했고요. 암스트롱이 직접적으로 매도 이유 말하진 않았지만 연중 고금리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매출이 빠르게 상승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듯합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잡주 주식들은 저점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죠. 그리고 하전 파르장 FOMC 긍정적인 발언 이후 전체적인 미국 주식은 상승했고요. 특히 테슬라 보면 플러스 6.2%로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이 났습니다. 주가는 $218로 애프터장 어닝 나오고 약간은 하락하지만 반등이 빠르게 오는 모습이고요. 연준이 25bp라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의 대출금리 낮아지면서 자동차 할부금 떨어지고 테슬라 구매량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